양반전 시작할게. 양반전은 조선 후기야. 이게 한문소설이거든. 일단 여기 한문소설 적어놓고. 박지연이 지은 한문소설이야. 지금 우리가 본 거는 한자 된 걸 지금 현대 국어로 번역해 놓은 걸 보고 있는 거고, 배경은 조선 후기고요. 강원도 정선이 공간적 배경이야. 여기에 이렇게 양반이 있었어. 양반이 있는데, 자, 이 양반은요 아주 가난해요. 양반 아주 가난해가, 얘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양반은 그래서 나라에서 빌려주는 곡식만 구워 먹어. 경제적 능력 없어요. 그래서 양반의 아내가, 아니 당신은 밤낮 그늘 읽더니만 어떻게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냐고. 아내가요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을 비판합니다. 근데 이렇게 곡식을 구워 먹었지, 그지? 꼬다 먹었는데 갚으라고 하는 거야. 갚을 길이 없어. 갚을 길이 없는데 마침 이 동네에 같은 있는 부유해진 평민 부자가요. 양반은 보니까 너무너무 특권이 많아. 자기는 돈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요. 양반만 보면 굽신굽신 그래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쪽에 저 양반이 돈이 없어가지고 곡식을 한곡을 빌려 먹고 못 갚는다 하니까 우리가 대신 갚아주고 양반의 양반 신문을 우리가 사자. 그래서 양반 신문을 산 거야. 산 걸 갖다가, 자, 그러면 어떡해요? 기존의 신분 질서가 흔들리고 양반을 사고 팔 수 있었다는 거지, 그지? 흔들리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소식을 듣고 군수가 있잖아. 군수가 이 부자에게 양반 정서 샀다면서 그거 그냥 그렇게 니네끼리 사고 팔면 안 되지. 내가 자 정서를 써줄게. 그래야 뒤에 탈이 없지. 이러면서 정서를 줍니다. 정서를 써주는데 그 정서가 두 개야. 그 정서의 내용이야. 양반 매매 정서가 있는데 그게 두 개인데요. 첫 번째 양반 매매 정서는요. 양반이 이런 게 해야 돼. 이런 일을 안 하면 너 양반 아니야. 너 양반 뺏을 거야. 이래가지고 양반의 의무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의무를 보니까 이익되는 거 하나도 없어. 나는 양반이 너무 좋다고 해서 샀는데 어머 이익되는 게 하나도 없네. 그래서 두 번째 양반 매매 정서를 다시 써달라 그러는 거야. 나한테 이익되도록 쓰세요 했는데 그 이익되도록 써준 게 보니까 완전 양반이 도둑놈 같은 거야. 양반이 특권이 있는데 너무 행포가 심해가지고 도둑놈 같아가지고 나 이럴 것 같으면 이게 도둑이지, 이게 무슨 양반이야, 나 안 할래 이러면서 끝나는 거야. 그럼 뭘 비판하는 거니? 양반을 비판하는 거지, 그지? 양반전은 무능력한 양반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아주 백성들에게 행포를 부리는 양반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우리 갈게요. 본문 갈게. 이건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 양반이란 사족, 사자, 선비 사자야. 사족을 높여 붙는 말이다. 강원도 정선고래. 이거는 자 지금 공간적 배경이겠지. 공간적 배경이고요. 공간적 배경. 한 양반이 살고 있었는데 어질고 그릴기를 좋아하므로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양반의 특성이야. 양반의 지금 이 주인공 양반의 특성이 사람이 참 어지러요. 그리고 그릴기도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였으므로 군수가 새로 올 때마다 반드시 그 오두막집에로 인사하러 갔다. 자, 군수가 올 때마다요. 그 새로 부임할 때마다 그 양반한테 인사를 갔대요. 그러면 자, 군수에게 존경받는 인물이네. 양반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경제적 능력이 없을 뿐이야. 군수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러나 살림이 가난하여 해마다 간청에서 곡식을 빌려 먹다 보니 해마다 쌓여서 갚아야 할 곡식이 1,000섬이야. 진짜 많이 빌려 먹었다, 그지? 1,000섬이면 한숨 단위가 144kg니까 그게 쳐내봐. 14만 4천 킬로그램. 오, 엄청 많이 빌려 먹었네, 그지? 자, 여기 해마다 빌려 먹은 게 이만큼이래요. 그러면 여기는 양반의 무능함을 나타내는 거고, 양반의 무능함.
무능함을 나타내는 거고, 간잘사는 이게 여기에 감사하는 사람, 고을을 돌아다니다가 이곳에 이르러 관청살의 출납을 조사하고는 크게 놓아요. 어떤 놈의 양반이 군대의 양식을 이렇게 축냈단 말인가. 빌려 먹었으면 갚아야지. 안 갚고 있으니까 아주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양반을 잡아다가 가두라고 한 거야. 그러면 지금 자, 옥에 갇힐 위기에 처했다, 그지? 옥에 갇힐 위기에 처함.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군수는 그 양반이 가난하여 갚을 길이 없는 것을 내심 안타깝게 여겨 차마 가두지는 못하였으나 그 역시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뭐 내가 뭐 군수가 대신 갚아줄 수도 없는 노릇이야. 자, 근데 양반 어떻게 하냐면 양반은 밤낮 울기만 하는 거야. 밤낮 무슨 대책 가서 뭐 진짜 뭐 가서 뭐 사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울기만 하는 거야. 양반의 무능력함이지. 양반의 무능력함을 지금 풍자가 뭐야? 비꼬는 거야. 풍자하고 있고요. 그래서 양반의 아내가요. 양반의 아내 우리 동그라미 쳐놓자. 양반의 아내가요. 자, 그를 욕하였다. 양반을 욕하는 거야. 뭐라고 욕했냐면 당신은 평생 글만 있더니 곡식 갚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구려. 양반 하더니 참 안타까워. 그놈의 양반 한 푼어치도 안 된단 말이오. 이거 언어 유희야. 양반이 뭐야? 양하면 양쪽 양면하고 앞뒤 두 쪽이야. 근데 앞뒤 두 개야. 두 양자야. 두 양자인데 한 푼어치 한쪽도 안 된단 말이오 하면서 언어 유희로 지금 자, 양반의 아내는 양반의 무능함을 양반을 비판하고 있고요. 양반을 비판하는 누구의 목소리?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야. 작가의 의식을 대변해주고 있다. 대변해주고 있고 그때 그 마을에 사는 부자가 식구들을 모두 모아놓고 의논하였다.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늘 귀하게 대접받고 사는데 우리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늘 친한 대접만 받지 않느냐. 이게 이제 요 부분이요. 양반 신분을 사려는 이유야. 우리는 돈 많으면 뭐해? 양반 보면 굽신거려야 되고 말도 못하고 이러는데 그치? 양반 신분을 사려는 이유고요. 그러면서 말 한 번 타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타지 못하고 양반만 보면 저절로 기가 주고 굽신거리며 엎드려 절하고 코를 땅에 대고 엉금엉금 기어야 한단 말이야. 자, 요게 양반에게 당하는 수모지. 부자가 양반에게 당하는 수모. 이제 저 건너집 양반이 곡식을 갚지 못해 곧 붙잡혀 가게 생긴 모양인데 그 형편에 도저히 양반 자리를 지키지 못할 거란 말이지. 이 기회에 내가 그 자리를 사서 양반 행세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면서 양반 신분을 사겠다는 거야. 그래서 부자가 곧 양반의 집에 찾아가서 곡식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니 양반은 크게 기뻐하며 허락하였다. 그럼 양반 신분을 파는 거네. 자, 그 양반 신분을 파는 거야. 양반 신분을 판. 부자는 곧바로 곡식을 관아에 보내어 갚았다. 군수는 이를 놀랍게 생각하여 이 사람 분명히 가난해서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어머나 다 갚았네. 그러면서 이상하게 연근 거야. 그래서 자 양반 집에 찾아간 거야. 그러자 양반이 하인이 쓰는 번거지, 이게 네모할게 번거지를 쓰고 짧은 톱바지를 입은 채 사리문 밖에 엎드려 소인 하면서 군수를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였다. 요거는요. 자, 요거 네모는요. 평민 신분을 나타내는 거야. 평민 신분을 나타내는 소재야. 이제 양반 신분을 받았으니까 갓을 안 쓰고
번거지 쓰고요. 바지도 헛바지 입고요. 신분도 자기를 낮춰가지고 소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군수는 깜짝 놀라 그 이유를 묻자 양반이 계속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다. 항송하옵니다. 소인이 양반 자리를 팔았어. 가나에서 빌렸던 곡식을 모두 갚아사옵니다. 이제 저 건너집 부자가 양반이옵니다. 그러니 어찌 이전처럼 양반 행세를 하겠나이까. 군수는 그 말을 듣고 감탄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자에게 가는 거야. 그 부자야말로 진실로 양반답다. 왜 양반답다 하냐면 인색하지 않으니 정의롭고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니 어질며 비천한 것을 싫어하고 존귀한 것을 좋아하니 존귀한 것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지혜롭다고. 그러나 양반 신부는 사사로이 받으면 나중에 소송의 꼬투리가 될 수 있으니 내가 직접 정서를 만들어 주리라 하면서 이게 정서를 만든 이유가 되고요. 자, 군수는 가나에 돌아가서 이제 정서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다 모아. 사족은 아까 뭐라 했지? 선비사야, 선비. 그리고 농부, 이게 농부, 장인은 공, 물건 만든 사람은 공, 장사치상, 산농공장이 아니고 상이다. 산농공상을 모두 뜰에 불러 모았고 바로 정서를 만들기 시작했다 하면서 여기 이제 첫 번째 양반 정서가 나오는데 여기는 자 양반이 해야 할 의무가 쭉 나오는 거야. 1745년 9월 아무날 이 정서는 양반을 팔아서 나라의 곡식을 갚기 위한 것으로 그 값은 쌀 1천섬이라 양반은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글만 읽으면 선비라고 하고 벼슬하면 대부라 하고 덕이 있으면 군자라 하고 무반은 서쪽에 자 그리고 문반은 동쪽에 그래서 문무양반이라고 하니 이 여러 가지 중 마음대로 골라 잡으면 되는데 양반은 비차한 일을 해서는 안 되며 옛사람을 본받아 뜻을 고상하게 세워야 한다 하면서 지금 여기서부터는요 양반이 지켜야 할 일이 쭉 나오는 거야. 양반이 지켜야 할 일, 그 지켜야 할 일이 늘 오경 새벽 3시에서 5시 니네 일어날 수 있겠니? 못 일어나겠지 그지? 자 3시에서 5시 사이에 오경만 되면 일어나 등불을 밝히고 앉을 때는 정신을 가다듬어 눈으로 코끝을 내려다보며 두 발꿈치를 가지런히 한데 모아 엉덩이를 괜 채 어려운 글도 얼음 위에 박 밀듯이 술술 외워야 한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가지고 책을 읽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굶주림을 참고 추운 것도 견뎌야 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난하다는 말을 입 밖에서 내서는 안 되고요. 추워도 춥다 소리 안 하고 배고프도 배고프다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건강을 위하여 아래 잇니를 마주쳐 딱딱 소리를 내며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톡톡 이래 퉁기면서 콧소리를 킁킁 내며 입맛을 다시듯이 입안에 침을 모아 삼켜야 한다. 당근이나 가스의 먼지는 소매로 문질러 틀되 먼지가 파도치듯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 이게 왜 양반으로서 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정서에 이렇게 적힌 거야. 세수를 할 때는 주먹으로 비비지 말며 양치질을 해서 입냄새가 나지 않게 해야 된다. 하인을 부를 때는 목소리를 길게 뽑아서 부를 것이며 뭐 누구야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야. 걸음을 걸을 때는 빨리 걸으면 안 돼. 비가 와도 빨리 걸으면 안 돼. 느릿느릿 걸어야 한다. 자 그리고 중국의 시와 산문을 깨알같이 뺏겨 쓰되 한 줄에 100자씩 써야 한다. 손에 돈을 지니지 말고 손에 돈 지니면 안 돼요. 쌀값을 묻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돈을 천하게 여기다는 거야. 옛날에 양반들은 돈을 천하게 여긴 거야. 돈 밝히면 양반답지 못한 거야. 그러면서도 뒤로는 돈을 다 밝혔어. 더워도 버선을 벗지 말아야 한다. 밥 먹을 때는 맨상투 바람으로 먹지 말며 의간 정지하고 밥을 먹어야 되고 국을 먼저 떠먹지 말며
마실 때 후루룩 소리가 나게 마시지 말며 젓가락을 방아찌듯이 젓가락 힘 맞춘다 콩콩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말며 생파를 먹지 말아야 한다. 술 마실 때는 수염을 빨지 말며 담배를 피울 때는 볼이 오목하게 파이도록 빨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여기까지 지금 어떻게 해요? 양반이 해야 할 일이 쭉 나오는데 그 해야 할 일이 체면과 자 격식을 중시하는 양반의 허세가 쭉 나온 거야. 그 다음에 화가 나도 자 여기서부터 화가 나도 아내를 때려서 안 되면 당연하지. 성이 나도 그릇을 전져서는 안 되며 상업하면 안 되는 거야. 아들에게 주먹질 말고 종들을 욕해서는 안 되며 마소 말과 소야. 마소는 말소. 꾸짖대 그것을 판 주인을 욕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가 양반의 가정 내에서의 태도고요. 가정 내에서의 태도고요. 자, 아프다고 무당을 불려서 안 되고 여기는 아프다 이 무당 이런 거는 제사 지낼 때 중을 불렀어도 죄를 올려서 안 되며 요거는 뭐야? 굉장히 뭐 유교 사상은요 이런 거 절 가는 거 절 이거 안 돼요. 그리고 무당 안 되는 거야. 유교 사상을 중시하던 당시 유교 사상을 중시하던 당시 사회상이 나타난 거야. 당시 사회상. 자, 춥다고 하룻불을 쬐었어도 안 돼요. 말할 때 또 침이 튀겨서는 안 돼요. 소 잡는 일을 하지 말고 노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행위 중 어기는 것이 있으면 양반은 이 정서를 가지고 간에 와서 봐도 잡을 수 있다. 너 양반 뺐을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규범을 어기면 뭐 하겠다는 거야. 양반 신분을 뺏을 수 있다는 거야. 양반 신분을 뺏을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야. 뺏을 수 있음. 자, 정성 군수와 자수 별감이 서명하고 곧이어 통인이 관의 도장을 가져와 찍는데 그 소리가 마치 북 치는 소리와 북을 치는 것과 같고 자 도장 꽝 찍는 소리가 북 치는 소리 같아. 지규법에 또 뭐 과장됐지. 과장법. 그 찍은 모양은 북두성이 세로로 놓이고 삼성이 가로 놓인 듯 했다. 호장이 이 정서를 소리 높여 읽어주니 부자가 길게 한숨을 내뿜으며 말하였다. 양반이는 게 겨우 이것뿐이요? 왜 이렇게 얘기했어? 양반은 신성 같다고 들었는데 정말 이렇다면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너무 자기한테 이익되는 거 없는 거야. 그래서 부디 제게 이익되도록 문서를 고쳐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래서 자, 두 번째 양반 정서가 나온 거야. 실질적인 이익을 요구한 거야. 이익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군수는 정서를 다시 만들었다. 하늘이 백성을 낳을 때 산홍공상 내수로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 선비 곧 양반이다. 자, 양반은 몸소 농사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으며 농사도 안 짓고 장사도 안 하고 물건도 안 만들어요. 경제적 활동을 전혀 안 하니 경제적 생산적 활동을 하지 않는 거고요. 생산적 활동을 하지 않고요.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거고요. 자, 조금만 글을 읽으면 크게 문과에 급제하고 작게는 진사가 된다. 문과에 급제하면 홍패를 받는데 그 길이가 비록 두자가 못 되지만 그 안에 100가지를 두루 갖추고 있어. 그야말로 돈자루 인셈이다. 급제만 해가지고 홍패는 합격 정서야. 그게 합격 정서만 받으면 자 그게 돈자루래요. 그러면 이거 뭐야?
근력을 이용하여 행포를 부린다는 거야. 근력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는 얘기고, 부당한 이익을 취함. 자, 나이 서른에 진사가 되어 첫 벼슬을 하더라도, 자, 첫 벼슬을 하더라도 이름 높은 음간이 될 수 있고, 음간 밑에 설명 봐봐. 각을 보지 않고 조상의 공덕에 의하여 맡은 벼슬이야.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높은 벼슬이 있으면 그 덕에 벼슬을 할 수 있는 거야. 낙하산인 거지. 그러면 이거 뭐야? 권력을 세습할 수 있다는 거야. 권력을 세습할 수 있다는 얘기고, 남행으로 큰 고을 수령 자리를 맡게 되어 기미치 양산 바람에 하얘지고 사령들의 예의하는 소리에 먹지 않아도 절로 배가 부르고, 방 안에는 자 기생을 데려다 앉혀놓고 뜰에는 곡식을 쌓아 학을 기를 수 있다. 자, 하다못해 시골에서 가난한 선비로 살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여기서부터 이제 줄치자. 자, 이웃집 소를 끌어와 자기 밭을 먼저 갈게 하고, 마을 사람을 잡아다가 자기 밭을 먼저 김매게 할 수 있다. 나무 집 소를 마음대로 갖고 와가지고 자기가 막 자기 밭을 간대요. 그리고 뭐야? 자, 이웃 사람들 데려와. 야, 우리 너네 김매 이렇게 시킨다는 거야. 만일 어떤 놈이 양반을 업신여기고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그놈의 코에다가 잿물을 들이붓고 상투꼬투리를 잡아 휙 돌리고 수염을 잡아 뽑는다 해도 감히 원망하지 못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이게 근력을 이용하여 행포 부리는 거지, 그지? 근력을 이용하여 백성에게 행포 부리는 모습이야. 백성에게 행패를 부리는 모습이고요. 행패를 부리는 모습이고, 자, 부자는 듣고 있다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혀를 내둘렀다. 제발 그만두시오. 양반이라는 게 참 맹랑하기도 하오. 장차 나를 도둑놈. 자, 동그라미 치자. 도둑놈. 이게 극단적으로 양반의 부정적인 모습을, 양반이 뭐 같다고? 도둑놈 같다고. 양반의 부정적인 모습을 자,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도둑놈이야. 장차 나를 도둑놈을 만들 작정이요. 부자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머리를 흔들며 가버렸다. 그리고 다시는 양반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대요. 자, 우리 앞에부터 별별 포인트 보자. 앞에 넘기세요. 83쪽으로 가면, 이 글에 나타난 당시 사회상, 당시는 언제야? 조선 후기야. 후기 사회상. 양반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 자, 그리고 평민 중에는 부자인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신문제가에 의한 불평등이 있었다. 왜? 자, 평민은 양반 앞에서 굽신굽신 해야 된다, 그지? 그리고 신분을 사고 팔 수 있으면 알 수 있지. 부자가 양반 신분을 살려고 마음먹게 되는 이유지, 이게. 그 다음 넘기면요. 핵심 태그 1에는요. 부자가 양반에게 신분을 사자. 이 사실을 군수가 뭘로 만들자고? 정서로 만들자고 하지. 양반 매매 정서는, 첫 번째 정서는 양반이 지켜야 할 덕목이 있고, 두 번째 정서는 누릴 특권이 있는 거야. 자, 이 첫 번째 정서에서는 뭘 풍자하냐? 풍자는 잘못된 것을 비꼬는 거지. 양반의 이성과 허례허식을 비판하고요. 두 번째 정서는요, 양반의 부정부패와 행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자, 양반이 지켜야 할 일이 적힌 첫 번째 양반 매매 정서를 작성하는 군수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자, 도둑놈이라고 그랬지. 도둑놈이라고 양반이 양반 그거 해야 할 특권을 듣는데 도둑놈이라고 그랬어. 도둑놈이라고 적나라하게 표현했는데, 양반이 특권으로 재물을 모으며 백성을 괴롭히는 모습이 도둑과 같다고 해가지고
부자의 말을 통해 양반에 대한 작가의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핵심 태그 3은요. 두 번째 양반 매매 정서에 적힌 양반의 특권을 듣고 양반 되기를 포기하는 부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그 다음 가볼게. 자, 전체 내용 요약 줄거리 보자. 강원도 정선 고을에 어질고 그릴기를 좋아하는 양반이 살고 있었어. 집안이 매우 가난해. 그래서 간청에서 곡식을 구워 먹었는데 그게 천섬에 가까웠지. 관잘사가요. 어느 놈이 이렇게 많은 곡식을 구워 먹고 안 갚아. 당장 가둬. 그럽니다. 근데 양반은 곡식 갈 필거리 없어가지고 밤낮 울기만 합니다. 양반의 아내가 양반이라는 게 한 푼어치도 안 된다면서 양반을 나무랍니다. 이때 그 마을 부자가 자, 양반은 가난해도 귀한 대접받고 평민은 돈이 많아도 천한 대접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양반의 저 빚을 갚아주고 양반 신분을 사자. 그래서 양반 신분을 샀어요. 그걸 군수가 알고요. 정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첫 번째 양반 매매 정서는 군수가 첫 번째 작성한 매매 정서는 양반이 지켜야 할 특권이 다 드러나 있고 지켜야 할 특권이 아니야. 덕목과 행실 등 양반이 지켜야 할 의무가 적혀 있고 두 번째는 부자가 이익이 없으니 정서를 다시 고쳐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나열하는데 그걸 듣고는 부자가 양반이 뭐 같다고요? 도둑 같다고 도둑놈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양반 되기를 포기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고 문제 풀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